대인관계의 질적 특성. 중요한 타인과의 현재 관계의 질적 특성은 내담자의 대인관계 행동과 중요한 타인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과거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구조적 영향과 대비된다. 과거 내재화된 대상관계는 모든 심리구조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재화된 대상과 대상상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열된 것, 대인관계가 지속적으로 원시화되는 것과 공격성으로 물드는 것, 정서적인 혼란, 철수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 등은 모두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에게서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심각한 병리가 있을 때 나타난다. 그러나 경계선 내담자는 실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자기를 관여시키는 정도와 유형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다. 관계의 안정성은 비록 그 관계가 신경적 증인일 수도 있음에도 예후적으로 긍정적인 지표이며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상관계에서 개별화 능력이란 같은 종류의 신경증적 갈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이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또한 대상관계의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지표이다. 경계선 내담자가 다른 전이 대상과 비교해서 치료자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별화되는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러낸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겠죠. 분리개별화가 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후는 점점 나쁘죠. 그래서 전이 대상과 실제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자기애적인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자일수록 전이 대상에 대해 느끼는 것과 현실 대상, 치료자를 과거의 전이 대상과 똑같이 생각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어쩌면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정서를 이렇게 느낀다고 하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이가 일어나지만 온전하게 자와 대상이 하나로 뭐라고 해요? 합체되는 이런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대상 전이가 일어났을 때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예요. 그런데 보통 정신적 레벨,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어서의 전이는 보통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애적 전이라고 할 때는 대상과 자기의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는 경험의 정서들이라니. 보드라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개별화가 시작됐지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개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하게 개별화가 되지 않은 이런 애매한 지점에 있다. 발달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네. 그러나 의존성에 대한 예외는 원시적인 가학적 초자상을 반영하는 외부 대상에게 실제로 만성적이고 병리적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내담자의 성격 구조에 통합된 자아 이상으로서 자기 파괴성을 요구하는 원시적인 초자상에 대한 동일시는 매우 적대적이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만성적인 복종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때로 실제 부모의 한쪽 또는 둘 다 내담자의 삶에서 이러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파괴적인 사람에 대한 이 같은 복종은 대상관계를 지속하는 역량과 이처럼 자기를 향한 강한 공격으로부터 도피하는 역량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는 사회 집단에서 표면적으로 놀랍게 잘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상관계가 좋지 않다. 이러한 내담자는 대상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단순히 내담자의 대인관계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인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내담자가 지능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물 위에다가 글을 쓰는 인상을 준다고 프로이드가 기술한 내담자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내담자였을 것이다. 자기애적 내담자는 현재 깊은 대상관계가 없으며 병리적인 자아구조와 초자아 구조로 표현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에 심한 병리가 있지만 표면적인 적응이 이를 덮는다. 요컨대 내담자의 실제 행동과 중요한 타인과의 내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에게 중요한 예후적 고려점이 된다. 내담자가 중요한 타인과 내적으로 갖는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더 분화되어 있을수록 더 정서적으로 깊을수록 치료 예후는 더 좋다. 한 사람의 대상관계의 질은 그가 치료자와 갖는 관계의 질에서 예후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로 인해 대상관계의 질은 중대한 예후 가치를 가진 과정 변인 또는 교류 변인이 된다. 내담자가 치료자와 맺는 관계의 질은 또한 내담자의 초자의 질을 드러내며 내담자가 치료자를 한 사람으로서 자각하고 관심을 갖는 능력에 의해 반영되며 내담자가 내적인 가학적 원시적 초자의 요구에 만성적으로 복종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에서 반영된다. 이것으로 현재 내담자가 보이는 장애와 성격에서 반영되는 예후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이제 필자는 예후적 시사점을 지닌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과정 변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내담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치료자의 전문성과 인격이다. 여기서 오늘 대상관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아주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처자의 병리와 정도의 유형이나 그 이전에 어떤 자아 취약성의 정도라고 하는 건 자아 심리학 입장에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실은 대상과의 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주 짧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여기서 컨버그는 대상관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데 그걸 충분하게 설명해내기보다는 이 대상관계 측면에서 이해한 것을 초자나 자아의 이론에 접목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요 대상층이 미국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심리학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서술을 하고 대상관계의 질적 특성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이론 속에는 대상관계 이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자아 얘기, 초자아 얘기를 자아심리학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컨버그의 이론은 어떤 면에서는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오늘 수업에서 느낀 것들 함께 나누죠. 저는 그 임상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이런 경우에 치료를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몇 번이나 이런 거를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한 2주 전에 치료의 성패에 대해서 그거는 치료자의 역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요? 난 귀족 출신이야. 내가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귀족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치료자도 최소한 귀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화 전이가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에서 환자 중에 자기가 특급 환자예요.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분석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분석가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근데 내가 네 맞아. 내가 형편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치료하겠어. 너도 고생한다. 이렇게 덤볐다가 아주 혼짝이 났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다시 하지 말라네. 이상화 전이를 받아줄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자기의 이상화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음부터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사 이상화 될 만한 자격이 없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래. 나만큼 잘 치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떠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코로나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파워풀하고 어쩌면 임상적으로는 타당한 설명이에요. 이상적인 자기를 쫓는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자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훌륭한 누가 봐도 흠없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상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얼 셀프니까 아이디얼 셀프는 실현될 만하면 목표를 높이 조정해야 되잖아. 그래 현실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숭배하는 자기 종교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셀프는 트루 셀프가 아니고 아이디얼라이드 셀프예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리얼리티에 없는 것이니까 달성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지점에 갈 수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을 점점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빙 타겟이 되니까 이 사람은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 다음에 포스트 닥터럴로 또 옮겨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 박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유럽 박사도 하나 더 해야 되고 이게 자꾸 이상을 높여가는 과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기를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는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이렇게 내담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좌절감이나 실망감,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구나를 요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네, 없는 것을 헐루시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렇죠. 환각 속에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판타지 속에서 만족을 얻는 거죠. 이상적인 이상적인 자기를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판타지 월드죠.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이야. 이상적인 자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상적인 자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생각도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느낌도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느낌 그렇죠. 자체도 거기에 걸맞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래서 자기가 봐서 무시할 만한 대상들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버려요.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는 이미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미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서 행세를 한다는 얘기, 문제는.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현실적으로 이게 좌절되죠. 나는 내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부풀려진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거대 자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풍선이 부풀리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바로 급격한 디프레션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기가 실제 자기를 만나는 순간 이분들은 절망하게 되고 트루 셀프를 공격하는 것이 심각한 우울로 가는 거죠. 이상적인 자와 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우울.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경멸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혐오와 자기 이상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이상화하는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에요. 자기를 이상화하는 만큼 자기에 대한 혐오, 자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셀프-어택, 자기 혐오와 자기 공격, 이건 같이 가니까 이 공격성들이 결국은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유 목사님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거대 자기를 이제 목회자에게 투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이 있죠. 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성도님들의 그런 이상을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는 이상화된 경우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상화된 대상. 예, 예. 엄청난 훌륭한 대상이 돼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냥 경험적으로 좀 연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사회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관점 자체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요. 이렇게 뭐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1등만 주목을 받고 1등은 성공한 거지만 2등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제 그러니까 거대 자기의 그런 관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 정서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도 큰 교회를 다녀야 이제 그게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제 어느 학교를 다녀도 학벌이 좋아야 이제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이름 있는 선생님 밑에서 뭘 해야 이제 또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이제 1등만 기억되는 그런 이제 좀 사회 분위기하고 그게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각자들이 자기의 내적인 대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그 투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상화된 대상이 되어준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얘기죠. 그 컨텐츠는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상화된 대상이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이상화 문제를 생각했는데 사실 교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의 과정이 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계선 성격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모습들이 너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고 이제 보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교수님 겪었던 그 일처럼 나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해라. 이제 그런 형상이 되잖아요. 노을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뒷전으로 자꾸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ICC가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그 역할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일률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팬터스죠. 교회 성도들을 조금 결국은 인디비주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성향이 각각 하나가 아니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개개인의 성도를 내가 개별적인 어텐션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크게 뭐 뉴라틱하다, 보더라인이다, 사이카틱하다 이렇게 나누지만 대강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분만의 독특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큰 분류만 가지고 우선 어림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의 관계에서 이분을 어떻게 돕는가는 개별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목사님도 결국은 인디비주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건강한 쪽에서 자기 트루 셀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불안이 심한 분은 그 레벨에서 또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각자가 다른 상황에 있을 거예요.